안녕하십니까. 88 북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 생각의 기술. 지연이는 코디정이고요. 펴낸 곳은 이소노미아입니다. 이 책은 1강부터 17강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 가운데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말씀은 17강까지 다 소개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14강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4번째 논리 강의, 어떻게 타인을 설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목적을 갖고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논리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런 논리력을 가르쳐주는 공인된 과정이 없고 각자가 개인 경험으로 노하우를 익혀야 한다. 그런 탓인지 스스로 논리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득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다. 그런데 각자의 머릿속에서 거주하며 활발하게 일을 하는 단어, 문장, 단락이 사람마다 다르다. 서로 비슷한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을 갖고 있다면 설득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텐데 애석하게도 사람마다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전하려고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과다라는 판단처럼 간단한 사실을 전하려고 타인을 설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설득이란 추리력을 사용하는 일이 되는데 연역 논리를 지배하는 대전제가 다르다면 좀처럼 설득이 어렵다. 그러므로 논리력이 상당히 우수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타인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다. 옛 스승들이, 철학자들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 특히 2300년 전 인류의 스승이자 논리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을 리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득의 기술을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토리카, 즉 수사학을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수사학의 3요소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이다. 쉽게 말하면 각각 좋은 논리, 좋은 심리, 좋은 태도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지금처럼 출판물과 텍스트가 범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글보다는 말이 중요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정으로 해석한다면 레토리카는 글말의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글말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하는 까닭은 자기 생각 안에서 편안하게 정신승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을 설득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논리 혹은 논리학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논리력이 부족하다 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타인을 설득함 혹은 타인에게 어필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레토리카 3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자. 최근 2년간 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글쓰기 첨삭 지도를 진행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 중이다. 그것을 일컬어 레토리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논리적 글쓰기, 심리적 글쓰기, 그리고 태도가 좋은 언어 활동을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타인의 설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논리가 아니라 태도이다.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에토스는 좋은 태도를 말한다.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좋은 태도를 보인다면 타인을 설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 덕목으로 신중함, 덕, 선의를 갖출 것을 가르쳤다. 이 세 가지 덕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하기에 충분한 이른바 예의 범죄를 배웠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에토스의 윤곽은 다들 갖고 있다. 그것을 제대로 꺼내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텔레파시로 내 마음속 좋은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내 마음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실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토스, 즉 좋은 태도는 형식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형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스킬로 익힐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대방이 문제의 핵심만을 짚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내용에 걸맞은 형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에토스다. 예를 들어 귀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한다고 가정하자. 선물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포장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 포장이 엉망이라면 선물에 담긴 사람의 신실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목소리는 중요하다. 설득에는 설득에 필요한 목소리가 있다. 훈련과 습관을 통해 그런 목소리를 얻는다. 목소리도 스킬이다. 흔히 말하기를 소울 음정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지만 원래 갖고 있는 목소리가 중저음이라도 그런 음높이대로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 당신의 에토스가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지루하고 정감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다. 상대방은 귀신처럼 당신의 나쁜 태도를 알아낸다. 설령 매뉴얼대로 내용에 맞게 손님 응대를 했을지라도 점원의 목소리만으로도 다정함과 불친절을 인간은 구별할 수 있다.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에는 그 만남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물색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걸맞은 형식을 갖춘다. 이런 것들은 논리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무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내용만 써서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메일의 형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단한 형식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제대로 익히지 않는다. 수신자 이름을 쓴다. 한 줄 띄운다. 인사말을 쓴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띄운다. 내용을 쓴다. 내용의 토픽이 달라지거나 정서가 달라지면 한 줄 띄운다. 내용을 모두 쓰고 다시 한 칸 띄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쓴다. 그리고 한 줄 띄운 다음에 발신자를 쓴다. 이것이 이메일의 에토스이며 이메일의 스킬이다. 신기하게도 내용만이 아닌 형식까지 제대로 갖추면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의 정서가 더 효과적으로 텍스트에 담긴다. 손오공 교수님에게 안녕하세요. 논리학 수업을 듣고 있는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명제 개념이 제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명제 개념과 달라서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책은 재미있다 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면서 명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시 문장은 다른 사람은 재미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주관적인 진술이어서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와 수학에서 정의하는 명제가 다른 것인지요. 그런데 지난 수업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에 증빙을 올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오정 드림. 문서로 타인을 설득하는 경우에도 설득력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에토스다. 폰트와 레이아웃 디자인은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상대방이 느끼는 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심리가 편해지고 뭔가 일이 잘 돼가는 되으리라는 느낌의 편향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는데 그런 확정 편향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자체와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간단한 시각적인 스킬만으로 설득력이 향상된다. 얼마 전 대학교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A4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이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요즘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 게임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만약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게임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글쓰기 과제를 준 적이 있다. 학생이 다음과 같이 과제를 수행했다. 나는 게임을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게임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고 나는 게임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눈도 나빠지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빠져서 나의 성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한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게임에 빠져서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친구와 놀지 않고 게임만 하는 친구와 어울려져 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이유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모범적인 어린이의 글이다. 어린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좋은 글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좋은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어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는 글이다. 이 글에 에토스를 적용해서 첨삭한다면 다음과 같다. 타인에 관해서는 표현을 순화한다. 무엇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설득의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거부감을 회피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한편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취향을 더 명확히 표현한다. 나는 게임을 한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게임하다가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게임에 빠져서 내 성격도 변할 수 있으며 공부도 안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게임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좋고 친구와 노는 게 좋다. 즉 타인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더 좋게 빛내는 표현의 형식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토스며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논리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지만 그 실용적 효과는 논리보다 낫다. 이제 설득의 기술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 파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파토스는 좋은 심리를 말한다. 누구의 심리를 말하는 것인가? 설득하는 사람? 아니면 설득의 대상? 당연히 후자의 심리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를 말했을 때 그것은 청중의 특별한 감정을 뜻했으나 심리학이 발달한 현대 관점에서는 타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해석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 상대방, 청중의 감정이라는 점이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심리학자들은 갖가지 편향을 보고해왔다. 심리학자들의 논문과 저수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통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함은 현대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상대방이 원하는 공감을 표현한다. 슬픈 감정에 젖어 있다면 위로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면서 칭찬하거나 축하하며, 짜증난 상태라면 그 짜증의 공감을 표현을 한다.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의 이유를 생각하며 공감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심리에 공감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상대방이 호의를 보여주었다면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이런 공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는 없는 사정이라면 그 까닭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한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심리를 내가 존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권리관계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그리하다. 그렇다 해도 감정적인 반발심이 커지지 않도록 감정적인 말, 상대방이 결코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성을 자극하면서 표현한다. 이 불가능한 요구의 사례를 들어보자. 손오공은 특허권자이다. 사오정은 경쟁 제품을 만드는 업자이다. 손오공이 특허 침해의 경고장을 내용 적는 우편으로 보낸다. 흔히 다음과 같이 문장을 사용한다. 1. 앞으로 본인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귀사가 실사한 제품의 판매 현황, 개수, 가격, 재고 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 및 폐기하여 주십시오. 귀사가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관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오니 본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들어줄 수도 없다.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아이들의 시장놀이가 아니다. 시장 활동은 임직원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느닷없이 달랑 문서 하나로 경고하면서 포기하고 각서 쓰고 폐기하고 기업 비밀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폭력배도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큰 모욕을 느끼며 분개한다. 애도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글쓰기의 전형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요구 자체가 사실상 자력구제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문서를 사오정의 거래처에 보내면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앞의 글과 다음 글을 파토스 관점에서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자.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수월합니다. 첫째, 저희가 귀사의 제품을 분석한 것처럼 귀사도 저희 특허권의 보호 범위와 귀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저희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분석했으나 그 결과는 매번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둘째, 귀사의 분석 결과가 저희 결론과 같다면 저희에게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 주십시오.
저희는 귀사의 영업을 존중하고 귀사는 저희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서로 좋은 해결책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귀사의 분석 결과가 저희의 결론과 같지만 동의를 구하기도 싫고 분쟁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해 주십시오. 한편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예민할 때에는 설득이 잘 안된다. 그런 경우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때가 있다. 상대방의 예민함이나 진지함이 풀어지면서 순간 무장해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는 법적인 서면을 쓸 때 가끔 이런 수법을 사용하곤 한다. 서면에 유머가 깃든 한두 문장을 넣는 것인데 그 대목에서 상대방이 피식 웃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면 설득에 성공한다는 일종의 노하우다. 단 그런 유머가 성공하려면 로고스가 진지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로고스가 탄탄한 상태에서 유머가 통하는 것이지 내용은 정말이지 쓰잘데기 없음에도 함부로 유머를 사용하면 예민한 상대방의 심리는 가끔 장난하는 건가 하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고 만다. 당연히 설득에 실패할 것이다. 이제 로고스, 즉 좋은 논리를 살펴보자. 로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 3요소의 마지막이 로고스, 즉 논리다. 지금까지 논리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논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수호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류에 대한 청정제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간 머릿속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으며 진리를 신봉하는 확신만큼이나 오류를 믿는 신념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논리만으로 타인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에토스와 파토스, 즉 좋은 태도와 좋은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느냐에 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좋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설득에 유리한 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것 같은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좋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과율을 강조했다.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의 충분 근거율이라는 개념은 그 말풀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논리의 보탬이 된다. 원래는 라이프니츠의 개념이었지만 쇼펜하우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충분 근거율을 탐구한 이후로 더 유명해졌다. 충분 근거율이라 하면 모든 사물과 사건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라는 원리를 뜻한다. 이 원리를 응용한다면 설득의 기술로 로고스를 사용하는 데 보탬이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 모종의 주장을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려면 우리는 항상 그 주장을 하게 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주장의 여러 근거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던져본다. 이 근거는 주장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과연 충분한 근거인가? 상대방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 반론의 가위가 돼서 나의 근거와 주장의 연결을 끊어낼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반론에 견딜 만한 강도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충분 근거율 시험을 자기 머릿속에서 치러야 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근거만이 충분 논리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15에서 17강에서 다루기 때문에 좋은 논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줄이자. 요약.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는 우리들에게 타인을 설득하는 세 가지 스킬을 강조한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였다. 각각 좋은 태도, 좋은 심리, 좋은 논리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은 논리나 심리가 아니라 태도이다. 에토스, 즉 좋은 태도는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스킬이다. 좋은 심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관한 것이고, 좋은 논리는 상대방의 반론까지 고려한 충분한 근거인가 테스트를 통과한 근거만을 사용하는 것이다.